딱 좋은 거. 성함은 안 적혀 있잖아요.
갖고 싶겠다. 아, 이러려고 갖고 싶네. 도와줘야 되는데. 내 돈만 받을게. 아, 최지훈 군. 아, 박선영 아나운서 것도 하나 가져가. 물따라 출판 기념회 사회를 맡은 저는 YTN 라디오 김혜민 PD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은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책 제목이 강 따라 물 따라니까요. 봄날의 강의 풍경은 어떨까 상상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정말 그 긴 겨울을 이기고 이제 꽃이 필 준비를 할 그 꽃들의 든든한 뒷배가 강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정유순 작가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정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물론 축하해주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역시 삶의 아주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우리 금수강산의 환경을 위해 쓰고 노력하시다가 이제 우리 후배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아마 반가운 얼굴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되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저희 2시간 내내 이 이야기 할 테니까요. 뒷순서로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력.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국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또 귀한 분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작가님이 마음 같아서 다 소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려서 작가님이 아마 모든 분들을 소개하지는 못할 테지만 서운해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고 오늘의 주인공 우리 정유순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리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께 소개한 대로 저는 그냥 길 따라서 강 따라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그 내빈들께서 여러 분이 오셨는데 정말 사회자께도 말려서 다 소개 못 해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실 분들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유재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가를 불러주신 환경관리연구소 위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2부에서 이제 좀 들으실 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 경전, 우리 한국의 고유 경전 천부경을 봉송해 주신 임병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졸작에 대해서 호되게 나무를 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창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고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써놓기만 했는데 이걸 최초로 편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에코저널의 이정성 대기자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또 재편집해서 오늘의 책을 만들어 주신 도담설의 오세기 대표님 오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책 표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 딸인데 우리 정인호 가게 나오셨습니다. 애기일꾼이라고 쓰셨고요. 그다음에 그 축가의 피아노를 반주해 주실 분이십니다. 장규선 선생. 네, 여기 앞에 계시는데 제 처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오셨는데 진짜 일일이 다가 제 시간 또 되면은 그때 또 서울한 분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시거든요. 근데 출판기념회에서 그 스태프들을 소개하는 저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스태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소개해 주시는 게 작가님의 인품이 정말 강과 같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인사 말씀과 축사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 강따라 물따라의 인사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훈장 하나는 다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정책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일사회 회장이시고요. 일사회는 원로 환경 원로 분들의 모임이십니다. 그리고 전 국립환경과학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류재근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순 전 지방환경청장님께서 강따라 물따라 출판기념 측에서 참여해 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이만희 장관님과 일사회 회원님 그리고 전현직 환경부 가족 여러분 그 외 친지 또는 여러분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는데 특히 오늘 우리 이 중요한 출판 기념일에서 다른 것보다도 강과 우리 강따라 물따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던 바와 같이 태초의 모든 문명과 생명은 우리가 물에서 온다는 그러한 원천이라고 해서 4대 문명지라든가 우리나라도 한강 지금 우리 정유순 총장님께서 글을 쓰신 6강에 대한 내용도 아주 정말 현장에서 사진과 그다음 직접 글을 쓰시면서 하나하나의 그 생동감은 우리 민족의 그동안 5,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진과 현장의 하나하나의 그 비춰지는 문화와 생명이 숨쉬는 그러한 그 많은 책 중에 이 책은 정말 생동감 있는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한자 한자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는 모든 강의 문화와 거기에 따른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침서가 되고 한번 한강을 본 데는 발원서부터 우리 학원 과정 누구나 찾아보기 쉽고 걸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고적을 다 기록한 그러한 아주 하나하나의 글과 사진은 여태까지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생동감 있는 책을 찾아보기에는 버리기 쉽지 않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히 딴 것보다도 이 책의 6대 강의 부여감을 참여해서 하면서 사진과 직접 글을 쓰면서 생동감 있게 쓴 이 글, 이 책을 누구나 우리나라의 현장에서 직접 행동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지식과 또 직접 현장에 이 환경부를 떠나서 현장에서 뛰면서 나온 이러한 좋은 글이 우리 일자회에 우리 회원으로서 이러한 좋은 글을 남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유순 우리 이 강따라 물따라에 쓰신 작가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 주신 내빈 정말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이 책만큼 생동감 있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은 저자가 36년이죠. 거의 37년. 근 37년 동안 환경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생활했었던 그 경험 그리고 은퇴 이후 직접 강을 누비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여러 가지 소회들을 적은 아주 놀라운 그런 고마움입니다. 자, 다음은 이 자리를 축사해주러 오신 분입니다. 환경부 장관, 역대 환경부 장관들 많지만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장관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분은 제가 이름 적자를 늘 기억합니다.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 축사로 모시겠습니다. 앞에 너무 엄숙하게 인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물처럼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계절이 어디론가 나가고 싶은데 여기 올 수 있는 명분을 주신 정유순 작가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좋은 책도 받으시지만 이 책을 쓰신 분과 공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자기 연민도 있어서 여기에 기꺼이 오신 걸로 알고, 그렇다면 동지를 만났다. 그리고 내 대신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써주셔서 또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을 담아가지고 축하와 기대 모아서 진짜 마음의 박수 한번 정인승 작가에게 보내드리십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강색도 아니고 물색도 아닌데 저 넥타이에 새겨진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강도 물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늘 감사하고,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물 강국이 진짜 강국이 되고, 또 물 때문에 국가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또는 부문 간에 전쟁이 이루어질 만큼 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점점 부각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5곳을 짚어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썼느냐, 틀림없이 쓰기는 손으로 썼을 텐데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은 머리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은 발이고, 그래서 이분이 쓰기에 손으로 썼나 발로 썼나 머리로 썼나, 아니면 사랑은 가슴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가슴으로 썼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4.27 클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몇 개를 골라서 읽어보니까요, 그 4개의 H자에다가 이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H자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걸 읽어보고 이대로 찾아가면 자기가 가장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힐링의 H자가 하나 추가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4H를 6H로 바꿔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리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물은 워터고 강은 리버니까 WR6H, 이러한 수식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강 따라 물 따라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WR6H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명제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 쪽을 다녀오면서 낙동강을 많이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한강 수계 쪽에서 많이 사랑을 담고 왕께서 옛날에 그 며칠이라도 쉬고 가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왕수천에서 엊그저께 보면서, 그래, 이러한 스토리들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승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작가분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데, 축사를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 크고 작은 강이 있고 강을 이루어내는 내천자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과 천,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줄인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흐르는 물로 그냥 보지만, 세계 과학자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말을 남기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은 어느 과학자도 분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과학자 스스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물을 어머니의 눈물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국토를 모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물사랑이 조국사랑이 되는 것이고 모국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이 모여서 흐르는 곳에서 우리는 강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챙겨보니까요,
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모이면 학회는 많아요. 그런데 강과 관련된 학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강학회를 만들자고 여러 학자분들께, 교수님들께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강은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읊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특히 그 분야에 평생을 바치신 우리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대표님도 오시고 또 유진상 전 언론인들 대표하는 대감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을 어웨이크닝 일깨우셔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강사랑 물사랑으로 갈 수 있는 씨앗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뿌리는 의미를 담는다면 우리 발길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봄해왔습니다. 물 소중함 속에서 결국 인생은 무엇인가, 물처럼 사는 것이 최고다. 막히면 한숨 쉬지 말고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으면 한 방울이라도 생명을 살리자. 동물이면 어쩌고 식물이면 어떠랴. 자연을 살리자 하는 것도 모두 물이다.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봄철에 상선약수의 마음과 철학을 가슴에 담고 235곳 정윤순 작가님께서 읊어놓으신 것 플러스 나도 내 고향의 조그만 계곡과 하천이라도 찾아서 물사랑 한 페이지라도 금년 봄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보다 훨씬 축사를 잘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축사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매우 주제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해량 관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물을 통해서 더욱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정윤순 작가님 아직 젊으시니까 앞으로 좋은 걸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래서 제가 강물 색깔 원피스를 오늘 입었습니다. 네. 사회 아니군요. 네. 조심하세요. 네. 자, 우리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가슴에 남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인류 문명의 시작이 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 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작가가 결국은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책까지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용 궁금하시죠? 책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더 뜻깊게 만들어줄 무대인데요. 우리 일사회 부회장을 지금 지내고 계신 테너 이용훈님께서 두 곡의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다. 테너 이용훈 그리고 반주 장규선 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천부경이 대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고요. 고대 한민족의 종교관과 우주관과 또 철학관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이 우리 민족 또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저자께서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천부경을 봉송해 주실 분은 민병철 회장님이십니다. 민병철 회장께서는 천부경 한천회 회장이시고요. 부친 백천 민태식 선생의 유언에 따라 김해 이모산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천부경을 득도하셨다고 합니다. 천부경 봉송해 주신 우리 민병철 회장을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도 인도 전금 일적 시거 누계 아삼 전희삼 지삼 열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셨는데 이제 쉬실 때도 됐어. 그런데 팔순을 바라보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늘 수없이 하는 게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모처에서 이제 주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이 책을 그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나이가 60대, 70대도 계시지만은 이걸 보라. 80대 노인이 지금 좀 그때 재밌게 이지하고 있다.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여기서 나한테 수업은 듣지만 이런 작업을 거기도 이제 박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작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빈둥빈둥 노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책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80대를 바라보시면서 그야말로 시대 정신에 맞게
시대 정신에 맞게 제대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환경인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혹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같이 하십시오. 못할 이유가 없죠. 요즘은 다 자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제가 가르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미래에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 이상 살 텐데 앞으로 남은 7, 80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직도 과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젊은이들조차도 아유 뭐 7, 80대면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평하는 서평을 하면요. 제가 아까 우리 이장관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께서도 축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강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명은 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의 우인경 같은 경우는 치수 사업으로부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한강에 발원지은 이제 금룡소를 가져가셔서 그야말로 제가 다 첫 페이지를 여는데 12쪽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과연 선생님들이 산문인지 시인지, 그죠? 아니면 아주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걸로 서평을 가름하겠습니다.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노라면 모든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고 숙연해집니다. 어떤 미움도 내 마음의 오욕의 찌꺼기도 다 끄집어내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태초의 속삭임이 기쁜 눈물이 되어 가슴으로 스며든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마저 잠든 영혼을 일깨운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래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금룡소에 올 때마다 읊어보는 나의 덕백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제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에 금룡소라는 한강의 시원을 찾아서 늑대간을 다 얘기합니다만 첫 번째 뭘 내놨느냐, 말 그대로 한강에 발원지인 샘물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라는 상징은 늘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얘기하지만 물 없으면 다 죽죠. 바로 생명 자체거든요. 그래서 80을 바라보는, 옛날로 치면 노인이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중년이죠. 80을 바라보는 저 중년 신사께서 야, 어린아이 같은 저는 마음에 삶의 생명수를 한강 발원지를 찾으면서 간직하고 계시다는 있고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속으로 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좀 저도 좀 울렁울렁하더라.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책 전체를 아마 선생님들 뭐 같이 동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쭉 읽어보면요. 우리 그 총장님께서 뭐 어떤 옛날에 소설가 했다든가 문학으로서 어떤 걸 많이 했다든가 그런 분이 아니라 공직 생활을 많이 하시고 물론 환경 중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야, 이 어떻게 보면 문학적, 철학적 체제를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책을 참 많이 보면요. 이제 강 따라 물 따라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것, 문화유산까지도 전체적으로 직접 도보로 답사를 하시고 그림이 누구 겁니까? 당신 거죠. 1인 작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진도 찍을 줄도 모르고 그냥 하면은 보통 사진 작가들은 누가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아니면 같이 동행해서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사회적인 등망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 보고 좀 사진 좀 해서 좀 어떻게 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한다는 거 이런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십시오. 샘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어디로 끝나느냐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석사 논문이 이제
윤곡 선생 성악 기별과 사서삼경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622쪽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윤곡 선생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한자로 창업, 그다음에 수성, 그다음에 경장 이렇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업은 처음 뭐 국가를 만들든 뭘 만들든 처음으로 만들 때를 창업이라고 그러고, 수송은 그걸 갖다가 창업 정신을 가지고서 정말 건전하게 잘 지켜가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얘기하듯이 지켜가려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경장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보면 조금 무너지니까 다시 고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수성보다는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 그리고 수성보다는 경장이 더 어렵다고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 시대를 개혁하는 마음을 내가 한번 다짐해보는 것도 깊이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생각해본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서평 제 마지막 포인트는 선생님께서는 창업하고 경장, 수성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이제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나이로 보면 이제 7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중년이 끝나면서 그야말로 80대에 노인이라고 하는 노년 시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발판한 노인으로서 경장을 통해서 본인도 사랑하시고 사회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어르신으로 더욱더 더 많은 작품을 생산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애정 어린 서평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창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저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익산 출생이시고요. 1968년 최신보 소속 공무원으로 시작해 1980년 환경청 개청과 함께 환경부 소속으로 다양한 보직을 맡으셨습니다. 2005년 전주지방환경청 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오늘날 환경과 정책을 위해 정말 평생을 하셨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 한국은정훈장과 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본인의 발과 손과 머리와 가슴을 이용한 산물인 이 정유순의 세상 걷기 강따라 물따라 책을 출간하게 되셨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어떠십니까? 낯설어요. 나쁘지 않으시죠? 나쁘진 않은데 네. 과연 제가 작가 반열에 올 수 있느냐. 아우 이렇게 멋진 책을 쓰셨는데요. 작가 반열에 오르실만 합니다. 먼저 좀 오늘 소감을 듣고 싶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은?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좀 앞이 하얘요.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가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때가 더 떨리셨어요? 지금이 더 떨리세요? 그래요? 지금이 더 떨리세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책을 쓰게 되신 이유를 좀 여쭙고 싶어요. 소문에도 쓰셨는데 그냥 걸어 다니실 수만 있었잖아요. 그냥 혼자만 배우실 수도 있었는데 왜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낙서를 좋아했어요. 낙서를 좋아했는데 듣다 보니까 글쎄 그냥 헛걸음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끄적끄적 한번 해봤어요. 그때 글이 되더라고요. 끄적끄적 수준이 아니시던데요. 근데 원래 이 책이 첫 책만은 아니시잖아요. 세 번째. 네. 첫 번째는 이제 남의 최초의 환경 에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버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근데 그 책도 쓰게 된 동기가 너무 극적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집에서 놀 때인데 거기서 낯선 전화가 계속 걸려와요. 그 나중에 같은 거라고 오늘 받았더니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유진상 기자님도 오셨는데 서울신문이라든가
중앙지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출판사에서 환경에 관한 글을 써야겠는데 그걸 우리 종가 검사하다 보니까 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책을 쓰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오늘 이 책 보담소리의 대표 오세희 대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아까 표현하시기로 네, 하셨고 네, 첫 네. 책을 그렇게 쓰셨고 네. 이제 이 세 번째 책까지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작가님 서문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강에 대한 소중함을 아프리카 방문하시고 예. 느꼈다고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 2005년도 12월 달에 명예 퇴직을 하고 그때 이제 정년천이라 그 일월 스님들이 한국에서 마련을 해줬었어요. 그때 그 방황할 때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저 김지호 선생님 나오신 것 같은데 그 객주를 쓰신 그 김지호 소설가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 한번 같이 가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예, 그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케냐하고 이제 탄자니아를 갔는데 케냐의 첫 방문지가 암보셀이라는 그 국립공원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진짜 그 꿈 같은 걸 한번 봤습니다. 멀리서 그 호수가 찬찬하게 보이는데 바짝 가면 모래만 나와요. 먼지만. 그게 바로 신기루예요. 그 옛날에 그 사마에 가서 그 물 찾다가 갈증을 죽는 것들이 그 신기루 때에 많이 흘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암보셀이라는 데는 그 필리만자로 밑에 있는 그 케냐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그 마사이족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원주민 마을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한 동네에 한 30여 호 되는데 거기에 그 가장 한 사람입니다. 남자 하나고 추장이 전 식구를 다 거느리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에서 그 아프리카 작두샘 있는 데는 그것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샘에서 퍼부리는 물이 꾸정물이었어요. 쌀시구나 물처럼 쌀뜨 물처럼 뿌려. 그 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씻고 다 생활용수로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옆에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 가이드가 만지지도 못하게 잘못 만지면 수인성 그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그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한강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래서 그때 물을 보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아침만 되면 그 가족 데리고 몇 킬로를 물 찾아 다녀요. 그 물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한강도 그냥 제가 능력만 있으면 한강을 퍼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강 감시대장하고 물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그 아프리카 가기 전에 검룡소도 가보고 한강 거의 다 돌아다녔지만 그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 거기 갔다 와서 그것도 마지막에 아프리카 여행 끝나고 나이로비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시내 관광 끝나고 공항 들어갈 때 그 물은 다 버리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 2리터짜리 물을 하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다 마셨는데 저는 딱 뚜껑 한번 따고 한 모금 마신 거예요. 그대로 그거 버릴라 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 물을 데리고 가서 그 기사한테 한 모금 마시거다 목지소리 얘기하면서 줬더니 어떻게 일어나라고 큐를 준다. 너무 고마웠고요. 네. 아 가슴이 아팠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갔다 온 뒤로 진짜 본격적으로 간을 한번 찾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 깨끗한 물, 깨끗한 강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 강의 고마움으로 지금 이 순례를 시작한 거세요. 아까 전에 그 어떤 분께서 이 책이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작가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이 많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시느라 여러분들은 작은 소리로 인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대화 나눌 때는 조금 정숙하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 제가 좀 서문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강따람을 따라 걸으면서 보고 느낀 것은 그곳에는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선진 문화가 있었고 문학과 과학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길을 따라 수많은 것을 보고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보이는 것은 하얀 백지뿐이었다. 그래도 걷는다는 것은 나를 키워주는 양식이었고 일깨워주는 양서였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깨닫기보다 항상 그 나갈 때마다 참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그럼요. 네. 제가 이제 그 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을 한번 다녀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가서 살아도 절대 못 사는 분이 없습니다. 다 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강한 종자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그 역사와 근원과 그 강을 기점으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셨던가요? 네. 누구보다 그 민족의 강한 특징을 우리 작가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 튼튼한 두 발로 직접 걸으시고 기록하시고 사진도 직접 찍으셨죠. 원래 사진 찍는데 좀 취미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냥 이 책을 위해 아니면 아니 그 사진 찍게 된 동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글만 썼는데 오늘 여기 같이 걸으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저 매버릭이고 김종호 선생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한 번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진 한 번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분 때문에 이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후기 사진은 그 김종호 선생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조언으로 이 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책 쓰면서 좀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것은 진짜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길 옆에 문화재도 가끔 보고 가는데 가끔이라도 자세히 보고 갑니다. 제가 원래 걸음이 늦는 대신 아예 헛짓을 어머니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에서 다 쳐다보고 가고 사진 찍고 가니까 늦는데 그 읽을 때마다 든든을 느낍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것 같은데 그 문화재 설명에 보면은 애매하면은 중국서 넘어왔다, 불교 따로 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설명이 통일신라 이전부터 거의 전멸이에요. 바로 통일신라 나오다가 그 전거 나오면 청동기로 넘어가요. 우리 고대사가 없어요.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단군에서 수선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고대사가 딱 끊겼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을 모르면 문맹이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인데 역사를 모르면 산행. 가장 심각한 건 문맹도 아니고 컴맹도 아니라 산행이 가장 심각하다. 그는 단지 신청을 하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우리 작가님의 이제 후손으로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제 역할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잘 알려줘야 될 텐데 아마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지. 사실 책에는 다 운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책들이 다 자기 운명을 타고난대요. 근데 작가로서 이 책을 낳으셨잖아요. 사실 저술활동이 출산의 고통과 같다고 하는데 이 책이 좀 어떻게 세상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지 작가로서 소망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글을 쓸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쓰는 건 내가 쓰고 내 것이지만 이 책은 이미 나오면은 독자들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것에 잘못 쓰고 오타라고 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이 글을 선택해주고 많이 애용해 줄 수 있는 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자들이 평을 얘기고 네. 저는 좌우지간 글 하나를 써도 최선을 다 해야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네. 아, 작가님 책으로 뵙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어른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중년 정유순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호가 있으시지만 아까 중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중년의 때를 맞아 또 이런 귀한 책을 내셨는데 앞으로 또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아까 그 서술에도 나왔지만은 걸어야 보여요. 걸어야 세상이 보이고 걸어야 자기 고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 앉았지 마시고 전부 그냥 씩씩하게 걸었으면은 세상이 다 보일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안 오셨는데 우리 땅 걷기에 신명일 대표라고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걷는 것이 양서라고 해요. 양서. 좋은 책을 읽는 겁니다. 걷는 것이. 걸으면서 그냥 걷지 말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뭐가 나한테 좋고 나쁜 걸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다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걸으시면 좋아요. 네. 많이 걷다 보면 또 이런 책이 나올 수도 있게 돼요. 작가님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중년이시니까. 제가 지금 네. 우리가 좀 역사책에는 우리 조선이 반도라는 얘기가 없는데 일제 강점기 때 그토록 우리 역사를 반도 안에 꾸겨 넣으려고 이놈들이 반도사만 만들고 조선을 자꾸 반도로 만들어요. 여기 보이는 조선 호텔, 반도 호텔에 있어 걔들 합쳐가지고 반도 조선학계 있더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민족 발전의 정책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깨워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또 보고 또 본 대로 느낀 대로 써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작가님 행보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두꺼운 책에서 한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오늘 오신 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강과 역사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정유순 작가님의 좀 미니 특강을 박수로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룡소를 출발한 그 강물이 내를 이루는 이름이 바로 골지처예요. 골지처. 한문으로 쓰면은 뼈라는 얘기예요. 뼈 골자에 지금 지자 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어감으로 보면 꼴지, 꼴지, 골치, 골빈 어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골지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강력하게 이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골지천이라는 이름이 나왔느냐? 외정 때 그 물리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걸 골지리로 바꾸면서 골지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래 했습니다만 역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들, 특히 현장 공무원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골지천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도 꿈쩍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공무원 출신이. 그리고 이제 한강 거기부터 흘러가지고 정선에 오면은 동강이 돼가지고 영월에서 서강하고 만납니다. 근데 영월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어린 단종이 묻혀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종은 11살의 왕이 돼가지고 근데 조선의 21대 왕 중에서 가장 혈통이 정확한 사람을 단종한 거예요. 근데 단종이 불행하게 어머니가
아기가 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걸 욕심부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수양대군이라고. 그래서 수양대군이 계유영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덕궁 옆에서 그 살생부에 의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가지고 빛이 강을 기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재를 따다 부득 뿌려서 재꿀이 됐는데 그게 지금 종로구 재동입니다. 헌법재판소인데 어쨌든 단종은 사육신에 의해서 그저 복위운동이 필패 후에 노산군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영월로 이제 청룡포로 유배를 갔는데 청룡포에서 2달 만에 홍수가 나고 관풍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독졸려 돌아가셨는데 어린 단종은 관풍원의 그 정자에 올라가가지고 단종 저희는 이제 쉽게 영월 가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막 갔다 왔다 그러는데 단종은 여기 배 타고 영월까지 가서 귀향을 갔습니다. 그 갈 때 그 어린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더군다나 삼촌한테 쫓겨가는 그 심정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원망도 못 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세조는 금성대군이 영주에 귀향 가가지고 단종 복위 온다고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단종을 죽이려고 왕방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약을 내려보냈는데 이미 왕방현이 도착을 하니까 단종이 목줄라 죽어서 시체도 유기돼 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그 엄명동가요? 그 엄씨라는 분이 단종 시신을 수술해가지고 지금 묻은 데가 장릉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여기 노량진에 사육신이 있죠. 사육신 공원이. 그래서 그 앞에 강 건너에 새남터라는 데가 있는데 새남터에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 형을 당해요. 그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겨우 매월당 김시숙 선생이 사부를 수습해서 묻은 데가 지금 노량진 사육신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강은 그 단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그리고 삼국시대에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강국이었어요. 첫째 백제가 차지했고 두 번째 고구려 차지했고 나중에 신라가 차지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하는 삼국의 각 국장이 또 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여러분들이 한자로 한나라 한자 쓴다고 타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아리수였어. 아리수였는데 그것이 한강으로 됐다. 한강이 내가 어원함 찾아봤어요. 왜 한나라 한자를 썼을까 했더니 그게 한나라 한자가 아니고 그 한자를 우리 민족들은 은하수라고 했다고. 은하수 미리네. 그래서 그 한강 썼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여튼 음차를 했죠. 한강을 음차를 썼는데 하여튼 한강은 우리 민족의 심장입니다. 한강은 우리 한반도가 대륙을 향한 호랑이 형상이라면 그 가슴에 뜨거운 피를 공급해주는 한강입니다. 그 한강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바라고 한강이 항상 무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은 황지에서 발원해가지고 낙동강 1300km를 이루는데 그 태백의 차량하고 만나는데 구문서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원래 강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한다. 우리 조상들의 산자분수령이라는 그 자연말입니다. 그 대신 구문소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강이 굴을 뜨는 데가 그 구문소예요. 그래서 그게 한 1억 5천만 전에 그 지각 변동에 뚫렸다고 하지만 어쨌든 강이 흐르면서 구멍을 내는 그 낙동강 구문소라는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봉화로 넘어오면 그 속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속포에 우리 그 납재련소가 있는데
거기 지날 때는 진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재련소에 나오는 연기들이 주변에 산에 있는 나무 초목들을 다 시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거기서 분천역까지 한 30km 걸어오는데 가까이에 있어야 할 외가리도 안 보이고 백로도 안 보이고 오리도 안 보이고. 그때 미국의 그 레이첼 카슨 여사가 쓴 그 침묵의 봄이라는 게 있어요. 봄이 됐는데 새소리가 나지 않으면 얼마나 삭막할까 하는 그 내용을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상주에 가면은 상주 700이라고 또 있어요. 상주 사람들은 거기서 낙동강이 시작한 걸로 생각하고 그 위에는 처음으로 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낙동강이 되었느냐? 상주라는 데가 옛날 낙양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리고 상주시에 고령가야나 가락국이라고 있었는데 가락국의 동쪽이라 낙동이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물은 구미를 흘러 달성으로 옆을 지나가는데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묘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묘골. 근데 아까 사육신 얘기 나왔습니다만 6명 중에 혈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박백년 선생님. 전부 능지처참 당해가지고 다 그 직계손 아들 아버지 혈손이 다 죽었는데 여자들만 노비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때 박백년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딸과 몸종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경상도 가서 거기 가서 아기를 낳는데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몸종은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죽으니까 몸종을 바꿔치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름을 박비로 했어요. 박비. 비자가 노비할 때 비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크다가 이모부가 그쪽에 이제 그 관찰사가 보러 왔었어요. 관찰사가 그걸 알아보고 우리가 자수하자 자수를 했어. 성종 때인데 성종이 그것을 살을 해주고 이름을 일자 박일산으로 이름까지 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박일산이라는 분이 그 묘골에서 털을 잡았는데 나중에 거기다 이제 그 할아버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전날 때 꿈에 나타나고 사육신들이 꿈을 나타나. 막그 피골이 상점하는 상태를 해가지고 나타나서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육신 육신 전부 6분을 모셔서 제사를 지내줬다고 해서 그 육신사라고 사당이 있습니다. 근데 묘골은 회룡곰이 지형이 그래요. 지형. 회룡곰이 용이 몸을 털어 꼬리를 바라보는 형태. 아주 명당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그 후손들이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국회의원 부서를 지냈고 국회의장을 지낸 박준규 의장이 그분의 후손입니다. 순천박 씨. 그 다음에 여자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우리 삼성을 일궈낸 이병철 회장의 부인 박두울 여사가 박백년 선생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다시 흘러서 의령 거쳐 삼랑진 거쳐 부산 다대포까지 흘러갑니다. 다음에 이제 금강이죠. 금강은 뜬봉샘이라고 이제 발원지가 있는데 거기는 왜 뜬봉샘인지 봉을 떴다 이거예요. 봉황을 떴다 해서 뜬봉샘인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거기에서 정성들의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봉황을 떴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의 왕이 됐다고 해서 뜬봉샘인데 거기에도 금강도 잘잘잘 흐르다가 지난까지 오면 죽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죽도는 우리 그저 선조 때 1489년인가요? 1492년대 임진년 3년 전에
기축 옥사라는 큰 천여 명이 몰살당하는 그 옥사가 있어요. 그때 정여랩이라는 사람이 수제 여기서 이제 이루고 쌍벽을 이루고 했었는데 그냥 싫어서 낙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동계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대동계가 오해가 돼가지고 죽도에서 그 대동계 직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그 서인들 눈에 거슬린 거예요. 서인들이 동인 청소를 해버립니다. 1000명을 청소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인재가 부족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처할 만한 인재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축옥사 때문에 많은 인재들을 잃고 더 큰 백성들이 비극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금강은 그리고 이제 무주를 거쳐서 충북 영동, 옥천 해가지고 대첩 때문에 이제 금강 공주로 흐르가는데 그 형국이 활을 쏘는 개성 송악을 향해 활을 쏘는 형국이다 해가지고 왕건의 후유 10조에 8항에 나옵니다. 차량 이남 사람 좀 금에는 조심하라.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주 부여를 거쳐서 군산으로 빠지는데 공주의 그 백제, 공주 백제, 그 부여의 그 마지막 백제의 비운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게 금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은 대비섬이라고 이제 진안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흘러가는데 그것도 그 섬진강은 그 협곡이 많아요. 그래서 저 다든강보다 이 평야가 좁고 그 물이 맑고 잘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특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금강 하구에 이게 왜 섬진강이 되냐면은 광양에 선거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강변에 고려 우부강 때 왜구들이 침입을 하니까 금두꺼비들이 떼를 뛰어나와가지고 밤새 물었다고 해요. 그 시끄러워서 왜구들이 다 물어쳤다고 해요. 그래서 섬진강이 두꺼비 섬자를 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섬진강 하구 광덕에 망덕포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민족시 윤동주를 알리던 곳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만주 출신인데 연희전문학교 다닐 때 자기 2년 후배인 정병욱이라는 학생을 만납니다. 후배를. 정병욱 둘이 친했어요. 나중에 윤동주가 일본으로 갈 때 정병욱이한테 원고를 맡깁니다. 근데 정병욱이도 나중에 일제 만료에 학병으로 끌려가니까 그 원고를 어머니한테 맡겨요. 어머니, 이 원고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하니까 아주 유언 같은 말을 하고 가니까 아들 때문에 그 마룻바닥 뜯고 쌀뜨개 넣어가지고 마룻 밑에 보관을. 그러다 윤동주는 45년 해방 전에 그 마루타 실험 대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정병욱이는 학도에 갔다가 끌려와서 갔다가 와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분이 정병욱이라는 분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거든요. 그분이 윤동주의 시집을 박아낸 거예요. 별과 바람과 구름과 시이죠. 그걸 박아낸.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산강이죠. 영산강은 담양의 용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물은 영산강은 진짜 그 황금들판을 이루고 난 거예요. 근데 나주에 오면은 그 우리 그 고려 건국하고 조선 건국하고 그 일맥상통합니다. 고려 왕건이 그 궁예 이제 그 시대 그 장군으로 나주에 점령했었는데 나주에 와서 보니까 서운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 서운을 찾아가니까 샘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목마른 빨리 마시는데 보더니 새 입을 떼어주니까 인상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하는 얘기가
맹물도 급히 마시면 체합니다. 그 말에 물을 마시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장하왕후 고려 이대왕 해종이 어머니입니다. 광주 나중 50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조선 개국의 일등신인 정도전. 정도전이 고려 말에 이인님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으로 귀향을 갑니다. 귀향을 어디로 갔느냐? 거평부곡. 이 부곡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말을 다니는 옛날에 불악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불악. 그렇게 관리들한테 가렴주구를 당해도 낯을 찡그리지 않고 민문 아주 휑하게 산다 이게. 또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 3년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정도전은 민본사장을 깼어요. 민본사장. 그래서 그 고려의 부곡은 천림 집단이 사는 특별한 행정구역인데 그 부곡은 조성이 돼서 부곡이라는 말 싹 빠졌어요. 그 지금 이 돌아다니고 부곡 터가 나오는데 그건 이 고려 때부터 쓰던 거고 조선 때 개선이 안 된 곳이지 조선에는 부곡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불악이라고 쓴 말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에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불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역사의식이 없어. 어디 가보면 크게 막 석판에다가 아무개 불악이라고 딱 써놨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산강은 그랬고 그 다음에 한탄강입니다. 임진강. 한탄강은 솔직히 발원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에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철저망 너머로 그냥 바라만 보고 걷기 시작을 했는데 철원에 오면은 우리 태봉궁 가시죠. 궁예가 세웠던 태봉궁.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궁예는 아주 잔인하고 그 남북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개혁군주였습니다. 네? 평사상을 부르셨던 미륵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개혁군주였습니다. 궁예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궁예가 나중에 왕건한테 당하고 실패한 것은 궁예가 처음에 개성에 왔을 때 송도에 왔을 때 왕건의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 왕건의 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면서까지 내 아들 왕건을 잘 부탁한다. 끝까지 부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성에서 후 고구려를 세웠는데 왜 철원까지 옮겼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궁예는 반상을 폐지하고 노예도 없고 똑같은 사람이 평균으로 미륵사상, 미륵 정토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 세력들이 반발합니다. 기존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걸 뿌리치고 천원으로 천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그 개성의 그 귀족들이 끝까지 반항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원 옆에 그 산정호수에 있는 명성산이라고 있죠. 명성산. 그 울명자 소리성산입니다. 궁예가 죽던 날 백성도 울고 산천도 울었다는 이름이 명성산입니다. 그래서 그 한탄강은 그렇게 흘러오다가 임진강을 만나서 아까 얘기한 율곡 선생 율곡리도 만나고 또 나중에 그 황기정 스님 정승을 그만두고 강가에서 반구정이라는 정자를 들고 기러기와 벗삼아 놀았다는 반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탄현이라는 데서
한강과 임진강을 만나서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서 거기는 한강이 아니고 거기서 할아버지 조차도 조간이라고 부릅니다. 조간. 그럼 가다 보면은 애기봉도 있고 강화도에 가끔 유세 나오죠. 유도라는 데 섬도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 얘기를 다 이제 대충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다 했겠지만 물은 흘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5대강, 임진강, 한강을 끄니까 포함되니까 5대강 중에 하구뚝이 안 맥힌 데가 섬진강하고 한강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완충지대가 없잖아요. 원로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가정도 옛날같이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집만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환경에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합니다. 기수역. 거기가 뭘 곳이냐. 바다에 살다가 민물을 알려고 살라고 올라오는 뭐 숭어라든가 우거라든가 뭐 황복이라든가 이런 물고기들이 민물에 적으면 풀려져요. 그 다음에 민물에 살다가 바다에 나가 알라는 우리 장어라든가 또 연안에 나오는 그 민물 참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기 전에 그 추역에서 바닷물에 풀려나오는 풀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넓은 세상을 보라고 자꾸 채찍질을 하지만 우리 사회는 넓은 세상을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또 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다 차단해버려요. 우리가 환경을 하지만 더 큰 눈으로 보고 더 큰 그릇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1년 전에 92살로 돌아가셨는데 저만 보면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잔소리를 딱 3마디 했어요. 첫째가 적게 먹고 적게 살아. 욕심부리지 말라 이거죠. 두 번째가 막말하지 말라. 세 번째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 어머니는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고 글도 잘 몰라요. 그러지만 그분은 자식을 키우면서 터득한 진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언제 알았느냐? 나이 먹어서 알았어요. 미안스럽게. 근데 그 3마디 말 속에는 진짜 저를 키울 수 있는, 키워주는 양국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으로 만드는데 제가 한번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제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신발이 다르면 신발 바꿔줘야지. 철 맞춰서 옷 챙겨줘야지. 방불 끄고 스탠드 켜고 오면 눈 나빠진다고 다시 일어나서 죽겠습니다. 네. 그런 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저 신창호 교수님 술 끊었다고 하니까 왜 술을 끊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딱 보더니 무조건 그냥 중환자실로 입원시키는 거예요. 심장이 가슴이 아파서 갑니다. 근데 중환자실 들어가 보니까 나는 침대에 묶여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고슴도치가 돼버리고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는 저부자 하나 딱 한 거예요. 거기 3박 4일을 그 저부자에 앉아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튀어오를 때 나오면서 작자가 튀어오를 때 나오면서 내 귀에다 한 마디 딱 해준 말. 안 아플 때는 남의 것이더만 아프니까 내 것이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 밖에 나가고 그냥 한때는 보수를 미쳐서 보수를 많이 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뭘로 보여줄까? 그냥 하루에도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참에 술을 끊자. 그 시간부터 술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네. 와 이런 그 고백을 들으셨는데 인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인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규승 분들 정규승 많이 계시는데 결혼할 때 같이 결혼식 때보다 오늘 더 떨린다고 하셨는데 안을 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저도 강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고 강을 걸어보시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는 여기까지고요.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 그 저자 사인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가시는 길에 작가님과 사인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순의 세상걷기 강따라 물따라 출판 기념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혜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장관님이랑 몇 분